여러분, 이거 하나 드리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우리 그냥 토핑 이유식 그만하고 주기 이유식으로 100% 넘어가는 거 어때? 그만큼 이유식 만드는 과정 정말 편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는 완벽하게 잘 사용한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이 아니라 거의 국 수준으로 만든 적도 있고요. 이유식 입자를 아주 조금만 줄여보겠다고 믹서 기능을 한 30초 정도 돌렸다가 완전히 초기 미음처럼 만들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쌀, 고기, 채소 이런 걸 이렇게 비율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매번 제가 원했던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10번 정도 그런 시행착오를 찾으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이야 마이쿠커 두유 제조기로 죽 이유식을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알게 된 저만의 노하우, 초기, 중기, 후기별 조리 모드라든지 입자 조절 세척 방법 이런 것처럼 그냥 사용 방법까지도 다 이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그리고 직접 사용하기 전에는 몰랐던 단점까지 전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 있고요.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주연아 잘 거지? 잘 거지요? 잘 거지요? 네? 기분이 좋아요. 뭔가 제가 말하면서 얘는 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쑥마입니다. 저는 원래 토핑 이유식을 했어요. 쌀로 베이스 죽을 만들고 고기와 채소를 각각 다 따로 조리해서 큐브로 얼려두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초기에는 아기가 그 각각의 재료 맛을 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장점으로 느껴져서 토핑 이유식을 꽤 만족스럽게 했거든요. 그리고 초기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만 딱 먹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거리가 많진 않았어요. 오히려 간편하고 쉬웠거든요. 그런데 중기 후반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체력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에 2끼씩 먹이잖아요. 후반 가면은 하루에 3끼씩 먹이고, 그래서 큐브 공장 돌리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이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 후반 이렇게 넘어갈 때 조금 힘들기 시작했어요. 재료를 씻고 찌고 삶고 다지고 큐브 틀에 또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고, 냄비, 찜기, 도마, 믹서기, 큐브 틀 이런 것까지 설거지 거리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남편이랑 같이 이유식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둘이 같이 해도 설거지 거리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쌓이니까 이거를 유아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순간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토핑 이유식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죽 이유식을 함께 병행해보자는 생각으로 마이쿠커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하면은 그냥 초기 이유식부터 죽 이유식을 시작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로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무튼 이 마이야 마이쿠커를 사용하면서 제가 가장 편하다고 느낀 부분은 일단 식재료를 따로 찌거나 삶지 않아도 그냥 쌀, 고기, 채소 이런 거 있잖아요. 생재료 상태로 그냥 넣으면 다 때려 부으면 기계가 알아서 가열하면서 재료를 익혀주고 입자감까지 만들어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매번 재료를 따로 조리하는 과정이 안 들다 보니까 이걸로 준비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설거지 거리도 정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몇 번 같이 만들어 보더니 아예 주기유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냐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이게 생각해보면 육아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너무 지치지 않고 그 방식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느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이유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계라기보다는 엄마와 아빠의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주는 제품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토핑 이유식이랑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야 마이쿠커로 베이스 죽을 만들어서 베이스 죽이랑 토핑, 반찬 이렇게 조합으로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마이야 마이쿠커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마이야 마이쿠커 두유 제조기로 총 14가지 기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두유, 차, 주스, 죽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 넘어갈 때도 이거를 쭉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유식 죽만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마이쿠커로 이유식을 만들 때 제가 주로 이용하는 모드는 3가지입니다. 고온죽, 이유식, 건강죽 이렇게 3가지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믹서 기능이라든지 나중에 이야기할 고온 세척 모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 3가지 중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아주 곱게 갈아야 되는 초기 이유식 때는 고온죽 모드를 사용하고요. 조금씩 입자감을 경험하는 중기 부분에는 이유식 모드, 그리고 입자가 제법 필요한 약간 되직한 그런 느낌은 건강죽 모드를 사용했어요. 먼저 그 고온죽 모드 초기 이유식 때는 그 칼날이 있는데 그 재료를 굉장히 잘게 갈라줘요. 그러니까 약간 믹서 기능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음 형태가 나오고요.
쌀가루는 조리하면서 바닥에 더 쉽게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쌀가루 사용을 지양하고 그냥 집에 있는 쌀이랑 물 넣고 고온중 모두 딱 돌리면은 그 초기 이유식 미음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 정말 간편해요. 그리고 뭐 소고기랑 쌀 같이 넣어서 소고기 쌀 미음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야채 예를 들어 청경채 소고기 쌀 이렇게 조합으로 넣어서 고온중 모두 딱 하면은 초기 이유식이 뚝딱 만들어지니까 너무 편하답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이유식 모드를 사용해서 조금씩 입자감을 남겨줄 수 있고요. 후기에는 건강중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버전이 칼날을 얼만큼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건강중 모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큰 당근이나 브로콜리 덩어리가 그 기계 안에서 자동으로 아기가 먹기 좋은 일정한 크기로 막 잘 잘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재료는 잘게 갈리고 어떤 재료는 예상보다 크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기 이유식이라도 채소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 넣기 전에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정한 크기로 잘게 손질을 먼저 해서 넣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완성된 후에 입자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들쭉날쭉하다거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크게 썰어서 넣고 건강중 모드 돌린 이후에 믹서 기능을 사용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고온중 모드를 이제 35분 정도 돌리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입자감이 너무 크다 하면은 믹서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믹서 기능을 사용해봤는데 믹서 기능이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제가 30초만 돌렸는데도 초기 미음 상태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손질해서 넣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실제로 그 재료랑 물 넣을 때 얼마나 그 비율을 얼마나 넣어야 되고 몇 그램 넣어야 되고 이런 게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진짜 헷갈렸거든요. 제 아기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후기 이유식을 먹고 있는 10개월 아기고요. 되직하면서도 입자감이 있고 이유식을 정말 잘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 끼에 한 200g 이상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딱 이제 감을 잡았다 해가지고 지금 일률적으로 넣고 있는 그람수와 비율을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그 불리지 않은 쌀 잡고 기준으로 그 한 120g 정도, 고기는 80g, 왜냐면 새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채소는 보통 저는 세 종류 넣고 각각 40에서 50g 정도 넣어서 총 120에서 150 사이 이렇게 넣고요. 물은 360에서 400ml 사이로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200g 새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이 정도는 충분하다 싶어서 이 그람수대로 그대로 계속 일정하게 넣고 있고요. 야채들의 그 수분 함량이 다르잖아요. 어떤 야채는 수분이 많아서 물을 똑같이 넣었는데 양이 더 많게 나온다던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넣는 야채들의 그런 수분을 조금 보면서 물을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쌀의 종류나 채소 크기, 고기 상태에 따라서도 완성되는 질감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양을 완벽한 그런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조리의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완성된 결과를 보면서 다음 조리 때 조절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처럼 한번 몇 그램 넣는지 딱 미리 적어 놓은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고 이거 딱 좋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채택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여러분들만의 딱 원하는 그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완성물을 딱 봤는데 묽었다 하면은 다음부터 뭐 물을 줄이면 되고, 너무 되직했다 하면은 거기서 물을 더 넣으면 되고, 그리고 저는 가끔 물 대신 직접 만든 채수를 넣기도 하는데요. 채수를 넣으면 채소의 그런 은은한 단맛이랑 향이 더해져서 그냥 물로 만들어졌을 때보다 이유식을 더 잘 먹는 아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소라고 하면 만들기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은 간단해요. 저는 물 3리터에 당근, 애호박, 양파, 무, 대파 이렇게 채소를 넣습니다. 한 150g에서 200g 정도씩 넣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그렇게 끓인 뒤에 불을 약하게 줄여가지고 1시간 정도 천천히 우려내요. 그리고 이게 공기가 좀 매워지거든요. 그래서 환풍기를 튼다거나 아니면 이 주방 문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채소는 채소를 이제 다 걸러내면은 한 2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식히고 나서 소분해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기가 아직 먹어보지 않은 재료가 들어간 채소라면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사용하기보다는 이미 먹어보고 그런 알러지, 이상 반응이 없었던 채소들로 그 채소를 만드는 게 좋다는 거를 미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채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아기가 반드시 막 더 잘 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이유식 맛이 좀 밍밍해서 잘 먹지 않는 아기라면은 한번 채소 활용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제품에 포함된 이 레시피북 있잖아요. 이 레시피북이나 인터넷에 있는 이유식 레시피를 보면서 만들었어요. 막상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있는 재료가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레시피랑 이렇게 불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는 소고기가 있는데 레시피에는 닭고기가 적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집에 있는 재료를 AI한테 전부 적고, 맛과 질감, 뭐 소화 부담 기준으로 어떤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궁합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AI로 육아를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프롬프트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저는 대화하듯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10개월 아기 키우고 있고 후기 이유식으로 되직한 정도의 밥을 만들려고 해. 그리고 주기 이유식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쌀과 잡곡은 이거 이용할 거고 소고기 이용할 거야. 그리고 야채는 뭐 냉장고에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가 그 궁합이 잘 맞는 채소 3가지씩 한번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듯이 AI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아기의 원령이라든지 한 끼 양, 예를 들어 한 끼에 200ml 정도 먹어.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 원하는 질감, 나는 초기 휴식이라서 완전 미음 상태를 원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하면 구체적으로 답을 얻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AI가 알려주는 숫자를 100% 정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한 98% 신뢰하고 2%는 직접 해보면서 그런 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재료 사용할 때는 꼭 아기의 알러지 반응 관찰해야 되니까 저는 하나씩만 추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채가 3가지 제가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다 먹어본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야채는 1가지만 넣고 2가지는 이미 먹어본 거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마이야 마이쿠커 두유제조기 기본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재료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에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면 끝. 정말 쉽죠? 그래서 생쌀과 생고기, 생채소 각각 그냥 미리 익히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넣고 돌리면은 알아서 익혀준다는 그런 것이 정말 큰 편리함이었어요. 그래서 기계가 조리 과정에서 알아서 가열하고 선택한 모드에 맞춰서 재료도 갈아주기 때문에 토핑 이유식을 만들 때처럼 막 채소 따로 고기 따로 막 다 찌고 삶고 갈고 다시 막 토핑 막 만들고 이럴 과정이 확 줄어드니까 시간도 정말 줄어들고요. 품도 줄어들고 너무 좋아요. 고기 같은 경우 저는 다짐 육을 해가지고 그냥 자르지 않고 넣거든요. 그러면 믹서가 이렇게 좀 갈아주니까 너무 편하고요. 좀 굵은 소고기? 다른 소고기, 다짐 육이 아닌 고기 같은 경우는 핏물 제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기한테 필요한 철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는 다짐 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친타월에 닦아서 그냥 넣고 흐르는 물에 잘 씻진 않아요. 그럼 철분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소아과 선생님이랑 영양사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한 그런 거를 참고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참고할 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재료를 넣는 순서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채소를 먼저 바닥에 먼저 깔고 그러니까 채소를 먼저 넣고 그 위에 소고기, 그 뒤에 쌀 넣고 마지막에 물이나 채소를 붓는 방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을 만약에 먼저 바닥에 깔아버리면 바닥에 더 많이 들러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쌀이 용기 바닥에 바로 닿지 않게 마지막에 저는 넣는 편이고요. 토핑 이유식과 병행하시는 분들은 미리 만들어둔 그 냉동 토핑을 넣어도 돼요.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러면 미리 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짐 육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짐 육을 익히지 않은 상태로 저는 그냥 넣는데 냉동 보관을 할 때는 그냥 큐브처럼 냉동을 했다가 죽 이유식을 만들기 전에 냉장실에 또 자연 해동을 해서 넣는 방식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손질하기 번거로운 재료들은 꼭 모든 걸 처음부터 집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초기 이유식 때 완두콩을 직접 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진짜 그냥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껍질 제거하는 게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완두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흰살 생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가시 제거 뭐 이런 거 엄청 좀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이유식용으로 손질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인터넷에서 그냥 쿠팡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유식을 매번 완벽하게 전부 직접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시판 제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게 정말 육아를 오래 이어가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구매하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바로 세척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거 마련하기 전에 후기를 꼼꼼하게 찾아봤는데 이거 인플루언서 공급 있고 구매했는데 정말 실망이다 이런 글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봤더니 이제 바닥에 죽이 눌러 붙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세척이 되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점이 적혀져 있어서 저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게 세척이 좀 어려우면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이게 세척 방법이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엄청 잘 되는데 이거 꿀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죽 음식 특성상 조리 후에 바닥에 어느 정도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세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완성된 이유식을 오랫동안 기계 안에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이 마르면서 바닥이나 그 주둥이 주변에 훨씬 단단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유식이 완성되면 먼저 그 유리 용기에 나눠 담고요. 그 이 솔 같이 동봉이 되거든요. 솔로 내부를 이렇게 닦아줘요, 한번. 그러면 1차적으로는 좀 들러붙은 게 없어지거든요. 300ml 정도의 물을 넣어서 고온 세척 모드로 돌려요.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막 스팀이 막 확 올라오고 엄청 뜨겁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 솔이나 수세미로 한번 쓱싹쓱싹 하면은 완전 깨끗해져요. 그냥 완전 처음 상태 그대로. 식초를 뭐 2-3방울 정도 넣어서 고온 세척 모드로 돌려도 정말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세척이 어렵지 않다. 제가 토핑 이유식이랑 주기 이유식 같이 하고 있잖아요. 토핑 이유식은 진짜 설거지 거리가 많아요. 주기 이유식은 그냥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되니까 너무 저는 이 장점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 단점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장점은 크게 4가지로 한번 꼽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계속 제가 언급했던 간편함입니다. 그 쌀, 고기, 채소 이거를 각각 뭐 익히지 않아도 되고 그냥 씻고 손질만 한 그 생재료를 그냥 탁 다 때려붓고 30분에서 35분 지나면은 탁 주기 유식이 완성되니까 그 기기가 알아서 가열해주고 입자감 조절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죠.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음통 구조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라서 이유식을 이렇게 옮긴다거나 이럴 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친정 그 부산 내려갈 때 이걸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이제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은 이제 집 주변에 마트에서 사고 네, 친정에서 이거를 주기 유식을 만들었거든요.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저거 하나 들고 가면은 딱히 뭐 이유식 시판을 안 사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아기 이유식 단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베이스죽만 만들어서 뭐 채소나 고기 토핑을 따로 올릴 수도 있고 농도도 입자감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베이스죽을 따로 만들어서 토핑을 반찬처럼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지금 하는 대로 죽 이유식을 만들어서 다 같이 그냥 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의 양육자의 그런 취향에 따라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이 주둥이 부분이 있어서 초기나 중기 이유식 때는 이렇게 커피포트처럼 부으면 이렇게 잘 되니까 그것도 좋아요. 저는 지금 후기 이유식 엄청 되직한 정도 진짜 진밥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는 잘 안 되고 이렇게 이걸로 퍼서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소음입니다. 칼날이 돌아가는 순간에는 일반 믹서기처럼 소리가 진짜 크게 나요. 저희 아기 같은 경우에는 순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 소리에 깬 적은 없어요. 근데 소리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소리에 예민한 아기들이라면 수면 시간대에 피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방에서 좀 구석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밖이 투명하지 않아서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특히나 그 믹서 기능 사용할 때 그 안이 안 보인다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칼날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칼날 안쪽이라든지 그런 칼날 주변을 닦으려면은 이 동봉된 이 솔이나 아니면 긴 브러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솔을 같이 주니까 좋더라고요. 네 번째 단점은 모든 재료를 함께 조리하는 그런 죽 이유식이기 때문에 토핑 이유식의 장점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아기가 각각의 재료 맛 이런 식감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마이쿠커로 베이스 죽만 만들고 한두 가지 뭐 채소라든지 고기 토핑 이런 거는 따로 토핑 이유식처럼 같이 반찬처럼 줘도 된다는 그런 걸로 보완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3달 동안 사용해보면서 장점, 단점, 뭐 실사용 후기 모두 솔직하게 담아봤고 뭐 조리 과정이라든지 사용 방법 이런 것도 다 한번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이거를 사실 제가 저번 주에 1차 공구를 인스타로 진행을 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저의 콘텐츠를 잘 봐주시고 있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2차 공구를 7월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필요하신 분들 최저가로 엄청 좋은 혜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1차 공구만 해도 35% 할인가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공구
주가 이제 7월 마지막 주인데 그때 사도 그 6개월 이전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알림이라고 적어주세요. 공고 오픈했을 때 인스타랑 블로그에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거랑 동시에 그 알림이라고 작성해준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 댓글로 그 오픈했다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이 마이쿠커를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기가 잘 먹었던 그런 뭐 채소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꿀팁, 뭐 물 비율, 채소 활용법, 이런 세척 팁 이런 것들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기는 잘 자고 있어요. 꿈나라로 갔네. 안녕.